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중년 남성 여러분, 그리고 남편과 아버지의 건강을 염려하시는 모든 아내분과 자녀분들. 저는 20년간 남성의 전립선 건강만을 연구하고 치료해온 비뇨의학과 전문의 박준호입니다. 오늘 저는 많은 남성분들이 혼자 속으로만 끙끙 앓고 계시는, 하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내기는 부끄러워하시는 그 문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혹시 중요한 회의 시간 상사의 보고를 듣는 내내 머릿속으로는 아, 제발 지금만 아니어라 하며 식은땀을 흘리신 적 없으십니까?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즐겁게 골프 라운딩을 즐기다가도 나만 홀마다 화장실을 들락거리는 것 같아 괜히 눈치가 보이고 민망했던 경험은 없으신지요? 사랑하는 아내와 오붓한 시간을 보내려 할 때, 혹은 사랑스러운 손주 녀석을 품에 안고 장거리 여행을 떠나려 할 때, 혹시 차가 막히면 어떡하지? 고속도로 휴게소는 아직 멀었나? 하는 불안감 때문에 온전히 그 순간을 즐기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모든 불편함과 불안감의 시작점, 바로 전립선입니다. 전립선 문제는 단순히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밤에 잠을 설치게 만드는 문제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한 남자의 자신감을 서서히 갉아먹고 사회생활과 인간관계에서 위축되게 만들며 한 가정의 든든한 가장으로서의 굳건함을 흔드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그저 피할 수 없는 나이 탓, 세월의 흐름이라고 체념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변화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변화의 속도와 정도를 결정하는 것은 나이가 아니라 바로 어르신의 밥상 위에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더 이상 화장실 위치부터 확인하는 습관에서 벗어나 잃어버렸던 남자의 자신감을 되찾고 그 어떤 자리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몸속의 작은 불씨, 전립선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그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나이가 드니까 전립선이 커지는 거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십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왜 나이가 들면 전립선이 커지는 걸까요? 그 진짜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르신의 몸을 아주 잘 지어진 오래된 목조주택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젊었을 때는 집이 튼튼해서 웬만한 비바람에도 끄떡없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즉 집이 오래되면 나무 기둥이 마르고 벽에 작은 틈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때 집 안에서 작은 불씨가 하나 피어오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불씨라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불씨가 마른 나무 기둥과 벽의 틈을 만나면 아주 서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집 전체로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에서 이 작은 불씨가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그리고 전립선은 우리 남성 몸에서 이 만성염증이라는 불씨에 가장 취약한 마른 장작과도 같은 기관입니다. 젊었을 때는 우리 몸의 소방 시스템, 즉 면역력이 아주 강력해서 작은 불씨 정도는 즉시 꺼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대, 60대를 넘어서면서 이 소방 시스템의 힘이 약해집니다. 이때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을 통해 몸 안으로 기름과 설탕이라는 인화물질이 계속해서 쏟아져 들어온다면 꺼지지 않는 작은 불씨는 점점 더 큰 불길로 번져나가게 됩니다. 이 불길, 즉 만성염증은 전립선 세포들을 끊임없이 자극합니다. 위험하다, 공격받고 있다, 살아남으려면 더 커지고 튼튼해져야 한다 라고 잘못된 생존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이 신호를 받은 전립선 세포들은 비정상적으로 분열하고 증식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립선 비대증의 진짜 정체입니다. 전립선이 커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전립선을 커지게 만드는 몸속의 작은 불씨, 즉 만성염증이 진짜 문제의 뿌리인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이 불씨에 더 취약해지는 환경이 된다는 의미이지 반드시 불이 나야 한다는 숙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주 명확합니다. 더 이상 이 불씨에 기름을 붓는 행위를 멈추고 오히려 불씨를 끄는 데 도움이 되는 물을 적극적으로 부어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어르신의 밥상 위에서 매일같이 불씨에 기름을 붓고 있는 세 가지 주범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립선 건강을 되찾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더 이상 불에 기름을 붓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 음식은 많은 남성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믿거나 혹은 아무 생각 없이 매일같이 즐겨 드시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전립선의 관점에서 볼 때 이들은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살려내는 가장 위험한 방화범들입니다. 방화범 1. 우유와 유제품. 첫 번째 방화범은 바로 우유와 유제품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우뚱하십니다.
박사님, 우유가 뼈에 좋다고 해서 매일 마시고 있는데 이게 전립선에는 안 좋다고요? 네, 안타깝게도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우유에 든 칼슘이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50대 이후 남성의 전립선에 있어서는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세계적인 암학술지인 전립선암과 전립선 질환에 실린 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유제품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남성 그룹에서 전립선암의 위험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고 보고합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유에는 송아지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IGF라는 호르몬이 자연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장 호르몬이 우리 몸에 과도하게 들어오면 전립선 세포 또한 지금은 성장해야 할 때구나 라고 착각하여 비정상적으로 증식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과도한 칼슘 섭취는 우리 몸의 비타민 D 활성을 억제하는데 이 비타민 D는 전립선 세포의 비정상적인 증식을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좋은 줄만 알았던 우유가 오히려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을 교란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끔 마시는 우유 한 잔 혹은 요거트 하나까지 다 끊으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시리얼에 우유를 말아 드시고 오후에는 라떼를 즐기시는 습관이 있다면 그 습관이 어르신의 전립선을 조용히 공격하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한 번쯤은 인지하셔야 합니다. 방화범이 회식 자리에 삼겹살과 소주. 두 번째 방화범은 대한민국 남성들의 소울푸드라고도 할 수 있는 바로 붉은 고기와 술의 조합입니다. 특히 지글지글 불판 위에서 구워 먹는 삼겹살과 갈비는 전립선의 최악의 조합 중 하나입니다. 붉은 고기의 풍부한 포화 지방은 그 자체로 몸속 염증 수치를 높이는 주범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고기를 높은 온도에서 직화로 구울 때 발생합니다. 고기가 타면서 헤테로사이클리가민이나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와 같은 강력한 발암물질과 염증 유발 물질이 생성됩니다. 여기에 소주와 같은 알코올이 더해지면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알코올은 그 자체로 염증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간에서 해독되는 과정에서 전립선 건강에 필수적인 아연과 같은 미네랄을 대량으로 소모시켜 버립니다. 즐거운 회식 자리, 친구들과의 술 한 잔이 사실은 어르신의 전립선에 불을 지피고 불을 끌 소방수까지 쫓아내 버리는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붉은 고기는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줄이시고 드실 때는 굽거나 튀기기보다는 삶거나 찌는 방식 수육, 찜 등으로 조리법을 바꾸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방화범 3, 달콤한 유혹, 믹스커피. 마지막 세 번째 방화범은 아마도 가장 많은 남성분들이 뜨끔해하실 바로 설탕과 믹스커피입니다. 점심 식사 후 나른한 오후에 마시는 달콤한 믹스커피 한 잔. 많은 분들에게는 하루의 작은 활력소이자 낙일 겁니다. 하지만 이 믹스커피 속 설탕과 프림식물성 경화유지은 전립선에 염증을 일으키는 불씨에 휘발유를 붓는 것과 같습니다. 설탕과 같은 정제된 당분은 우리 몸에 들어오자마자 혈당을 급격하게 치솟게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이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대량으로 분비합니다. 문제는 이 인슐린이 염증 반응을 촉진하는 스위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믹스커피를 마시는 순간 어르신의 몸 전체 그리고 전립선에서는 염증 경보가 울리는 셈입니다. 또한 프림에 들어있는 트랜스 지방은 최악의 지방으로 혈관을 막고 염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하루 한두 잔의 믹스커피 습관이 수십 년간 쌓여 어르신의 전립선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주범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믹스커피 대신 설탕 없는 원두커피나 녹차로 바꾸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 작은 변화가 어르신의 밤을 편안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PHN3, CHIN, 루시 TNG-CNG3, BANG, 의이, 바오부유 TNTN이라이트, 전립선 3대 보호자. 자, 지금까지 우리는 전립선에 불을 지피는 3명의 위험한 방화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불을 끄고 다시는 불이 붙지 않도록 튼튼한 방화벽을 세워줄 우리 밥상 위에 든든한 3명의 수호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불을 피하는 소극적인 방어를 넘어 이제는 적극적으로 전립선의 힘을 키우는 공격이 필요한 때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3가지 음식은 전 세계 수많은 연구를 통해 그 효과가 과학적으로 명확히 입증된 그야말로 전립선을 위한 최고의 보약들입니다. 수호자 1. 붉은 전사, 토마토. 첫 번째 수호자는 바로 토마토입니다. 저는 토마토를 전립선을 지키는 붉은 전사라고 부릅니다.
토마토의 선명한 붉은색을 내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 라이코펜은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 중 하나로 우리 몸속 세포를 공격하고 염증을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소탕하는 최고의 정예 요원입니다. 전립선은 우리 몸의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이 활성산소의 공격에 취약합니다. 활성산소가 전립선 세포를 계속 공격하면 세포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비정상적으로 증식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전립선 비대증으로 이어집니다. 라이코펜은 바로 이 과정의 가장 앞단에서 활성산소를 직접 제거하여 전립선 세포가 공격받는 것 자체를 막아주는 강력한 방패 역할을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수만 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규모 연구 결과는 아주 인상적입니다. 일주일에 토마토나 토마토 관련 제품을 10회 이상 섭취한 남성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전립선암 발병 위험이 무려 35%나 낮아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토마토가 단순히 좋은 음식을 넘어 전립선에 있어서는 거의 치료제에 가까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섭취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 성분은 날 것으로 먹을 때보다 기름과 함께 가열했을 때 우리 몸의 흡수율이 5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라이코펜은 지용성, 즉 기름에 잘 녹는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토마토를 드실 때는 그냥 드시기보다는 올리브 오일이나 아보카도 오일 같은 좋은 기름에 살짝 볶거나 끓여서 드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로 토마토 달걀 볶음을 만들어 드시는 것은 맛도 훌륭할 뿐만 아니라 전립선 건강을 위한 최고의 아침 식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밥에 비벼 드셔도 아주 좋습니다. 오늘부터 밥상에 이 붉은 전사를 꼭 초대해 보십시오. 수호자 2. 황금의 친구 콩. 두 번째 수호자는 우리 한식 밥상에 너무나도 친숙한 친구 바로 콩입니다. 된장, 두부, 청국장, 두유 등 콩으로 만든 음식은 우리에게 그저 평범한 반찬일지 모르지만 전립선에게는 그야말로 황금 같은 친구입니다.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에스트로겐이라는 말 때문에 남성에게 여성 호르몬이 괜찮은가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콩의 이소플라본은 우리 몸의 진짜 여성 호르몬과는 구조가 다릅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속에서 아주 현명하게 작용하는데 바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전립선을 과도하게 자극하는 형태로 변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서는 테스토스테론이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 덴네이라는 훨씬 더 강력한 형태의 호르몬으로 변환되는 비율이 높아집니다. 바로 이 DHT가 전립선 세포의 성장을 촉진하는 주범입니다. 콩의 이소플라본은 바로 이 변환 과정에 개입하여 DHT의 생성을 억제합니다. 즉, 전립선 비대증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인 호르몬 불균형을 바로잡아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통적으로 콩 섭취량이 많은 아시아 남성들은 서양 남성들에 비해 전립선 질환 발병률이 현저히 낮다는 것은 수많은 역학 연구를 통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과학적인 원리는 몰랐지만 경험을 통해 콩이 남성의 기력에 좋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이제부터라도 밥상에 콩으로 만든 요리를 의식적으로 더 자주 올려보십시오. 아침에는 두유 한 잔, 점심에는 구수한 된장찌개, 저녁에는 부드러운 순두부 한 그릇. 이렇게 매일 한 끼라도 콩을 챙겨 드시는 습관이 어르신의 전립선을 과도한 호르몬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수호자 3. 남자의 미네랄, 아연이 풍부한 음식. 마지막 세 번째 수호자는 특정 음식이라기보다는 아연지라는 영양소입니다. 저는 아연을 남자의 미네랄이라고 부릅니다. 아연은 남성 호르몬의 균형을 맞추고 전립선 세포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며 염증을 억제하는 데 필수적인 그야말로 전립선 건강의 총사령관 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정상적인 전립선 조직에는 우리 몸의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높은 농도의 아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립선에 염증이 생기거나 비대증 혹은 암이 발생한 조직에서는 이 아연의 농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관찰됩니다. 이는 아연이 부족해지는 것이 전립선 질환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아연은 앞에서 말씀드린 전립선을 자극하는 강력한 호르몬인 DHT의 생성을 억제하는 데도 직접적으로 관여합니다. 즉, 콩의 이소플라본과 함께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을 지키는 원투펀치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아연은 어떤 음식에 풍부할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바다의 우유라 불리는 굴글입니다. 굴 서너 개만 먹어도 하루에 필요한 아연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특히
제철인 겨울에 싱싱한 생굴을 초장에 찍어 드시거나 시원한 굴무국을 끓여 드시는 것은 맛과 영양,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최고의 전립선 보양식입니다. 굴이 아니더라도 소고기, 살코기, 호박씨, 그리고 각종 견과류에도 아연이 풍부하니 함께 챙겨 드시면 좋습니다. 술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알코올이 아연의 흡수를 방해하고 배출을 촉진시키니 아연이 풍부한 안주를 함께 드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이 어쩌면 조금 복잡하고 과연 나도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단하고 강화하는 전략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극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제 환자 한 분의 이야기를 직접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62세의 대기업 부장으로 정년퇴임하신 저는 그분을 박 부장님이라고 부릅니다. 박 부장님은 평생을 치열하게 살아오신 아주 건강하고 활기찬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퇴임 후 그토록 고대하던 여유로운 삶을 즐기려던 찰나 밤마다 그를 괴롭히는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하룻밤에 서너 번씩, 많게는 대여섯 번씩 화장실을 들락거리느라 제대로 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힘드셨던 것은 아들 내외가 큰맘 먹고 예약한 제주도 가족 여행을 앞두고서였습니다. 박사님, 제가 비행기 타는 이 시간을 또 관광버스 타는 시간을 못 참고 실수할까봐 너무 겁이 납니다. 나 하나 때문에 귀한 손주 녀석과의 첫 여행을 망치고 싶지 않아요. 결국 박 부장님은 아들에게 몸이 좋지 않다는 핑계를 대고 그토록 가고 싶었던 여행을 스스로 포기하셨습니다. 진료실에서 그 말씀을 하시며 고개를 푹 숙이시던 그분의 어깨가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저는 박 부장님께 오늘 제가 어르신들께 말씀드린 이 3대 차단, 3대 강화 전략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습니다. 평생의 습관이었던 저녁에 삼겹살과 소주, 그리고 식후에 믹스커피를 차단하고 그 자리를 토마토 달걀 볶음, 된장찌개, 그리고 호박씨 한 줌으로 강화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무척 힘들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손주와 함께 제주도 유채꽃밭에서 사진을 찍고 싶다는 간절한 목표가 있으셨기에 정말 독하게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딱 3개월 후 박 부장님은 아주 환한 얼굴로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주셨습니다. 활짝 핀 유채꽃을 배경으로 손주를 목마 태우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웃고 계신 사진이었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지난 주말 드디어 가족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밤에 딱 한 번만 깨고 낮에는 화장실 걱정 없이 손주 녀석을 마음껏 안아줄 수 있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가장의 자존심을 되찾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밥상이 가진 위대한 힘입니다. 비싼 약이나 수술이 아니라 내 의지로 바꾸는 작은 식습관이 한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한 가정의 행복을 되찾아준 것입니다. 박 부장님께 일어난 이 놀라운 변화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어르신께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30일 전립선 부활 프로젝트. 박 부장님의 이야기가 어르신께 큰 용기와 희망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조금 생기셨나요? 좋습니다. 아는 것을 넘어 행동으로 옮길 때 비로소 변화는 시작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를 하십니다.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다 사흘을 넘기지 못하고 포기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어르신들께 아주 간단하고 현실적이며 그러나 강력한 30일 전립선 부활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딱 30일만 저를 믿고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 계획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만 차단하고 하나만 강화하라.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3가지 방화범 유제품, 붉은 고기, 설탕 중에서 내가 평소에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끊기 힘들어하는 딱 한 가지만 골라보십시오. 매일같이 마시는 믹스커피가 될 수도 있고 저녁마다 즐기는 삼겹살과 소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딱 30일 동안만 그 한 가지를 의식적으로 차단하는 겁니다. 완전히 끊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동시에 제가 말씀드린 3가지 수호자, 토마토, 콩, 아연식품 중에서 내가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맛있게 챙겨 먹을 수 있는 딱 한 가지만 골라보십시오. 그리고 30일 동안 매일 꾸준히 강화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30일 동안 점심 식사 후 마시던 믹스커피를 차단하고 대신 아침 식사 때 토마토 달걀 볶음을 강화하겠다. 혹은 나는 오늘부터 30일 동안 저녁 술자리에서의 삼겹살을 차단하고 대신 점심에 된장찌개를 꼭 챙겨 먹는 것으로 콩 섭취를 강화하겠다. 어떠신가요? 6가지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빼기 하나, 더하기 하나,
이것이라면 충분히 해볼만 하지 않으신가요? 이 작은 변화 하나가 우리 몸속 염증의 스위치를 끄고 치유의 스위치를 켜는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 됩니다. 한 가지를 30일간 성공적으로 실천하고 나면 우리 뇌는 성공의 경험을 기억하고 자신감을 얻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달에는 다른 한 가지를 추가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렇게 두 달, 석 달이 지나면 어느새 어르신의 밥상은 전립선을 병들게 하는 밥상이 아니라 전립선을 살리는 약이 되는 밥상으로 완전히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이 기적을 만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에 대해 답변을 드리며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고민을 하나 더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물 마시는 습관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박사님, 밤에 화장실 가는 게 무서워서 저녁부터는 아예 물을 안 마십니다. 그런데 괜찮은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매우 위험한 습관입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것을 피하려다 오히려 더 큰 병을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호흡과 땀을 통해 계속해서 수분을 잃어버립니다. 이때 체내 수분이 부족해지면 혈액의 농도가 끈적끈적하게 높아집니다. 이렇게 끈적해진 피는 혈관 속을 잘 흐르지 못하고 뭉쳐서 피떡혈전을 만들기 아주 쉬운 상태가 됩니다. 실제로 뇌경색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치명적인 혈관 질환이 유독 새벽이나 이른 아침 시간에 많이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수분 부족 때문입니다. 즉, 밤에 화장실 한두 번 가는 것을 피하려다 생명을 위협하는 더 무서운 위험에 스스로를 노출시키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마시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하루에 필요한 수분약 1.5리터를 주로 낮 시간 동안 충분히 마시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오후 늦게까지 의식적으로 물을 여러 번에 나누어 꾸준히 드십시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2-3시간 전부터는 물 섭취량을 서서히 줄여나가는 겁니다. 자기 직전에 벌컥벌컥 마시는 습관만 피하셔도 밤에 깨는 횟수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주무시다가 목이 말라 깨셨다면 물을 참지 마시고 한두 모금 정도 가볍게 마셔주는 것이 혈관 건강에는 훨씬 더 좋습니다. 밤에 깨는 것이 두려워 물을 멀리하지 마시고 낮에 미리 그리고 충분히 마시는 지혜, 이것이 어르신의 전립선과 혈관을 동시에 지키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남자의 자신감을 앗아가는 전립선 문제의 진짜 원인과 그 해결의 열쇠가 우리 밥상 위에 있다는 사실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 3대 차단, 3대 강화 전략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먼저 염증에 기름을 붓는 3가지, 우유, 붉은 고기, 그리고 설탕을 차단하십시오. 그리고 전립선을 지키는 3명의 수호자, 토마토, 콩, 그리고 아연이 풍부한 음식을 강화하십시오. 어르신, 남자의 건강은 단순히 아프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마음껏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자신감 있게 하며, 사랑하는 가족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힘과 활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전립선 건강은 바로 그 모든 것의 시작이자 남성성의 상징입니다. 더 이상 나이 탓이라며 체념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어르신의 밥상 위에서 작은 혁명을 시작해 보십시오. 그 작은 선택 하나가 어르신의 밤을 평온하게 만들고 아침을 활기차게 바꾸며 잃어버렸던 남자의 자신감을 되찾아 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어르신께 작은 용기와 희망을 드렸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저의 여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르신과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주변의 동료나 친구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하여 함께 건강해지는 지혜를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많은 중년 남성들의 또 다른 고민거리인 술배, 나이살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50대 이후의 강고한 뱃살, 그 진짜 원인과 밥상 해결법에 대해 제가 아는 모든 것을 알려드릴 테니 다음 영상도 꼭 기대해 주십시오. 어르신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어르신의 굳건하고 활기찬 인생을 저 박준호가 진심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